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파이썬 문법이나 이런 쓰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일단 가장 먼저 프로그램 랭귀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과 변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이 강의안을 주피터 파일로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근데 처음에 원래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거를 안 드렸어요. 강의한 파일을.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직접 다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타이핑 하나만 미스해도 에러가 나고 오류가 나니까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 그래서 강의안을 드렸더니 대부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쉬프트 엔터만 계속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강의안은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새 파일 이렇게 만드시면 새 파일 만들면 여기 파일이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강의안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거나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요걸 이렇게 눌러 잡아서 옆으로 빼면 창도 이렇게 밖으로 빠지거든요. 다른 창이 되니까 요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강의안에서 보여드리는 거를 직접 본인의 파일에서 타이핑을 하는 여기서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하는 쪽으로 좀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타이핑도 좀 늦고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최소한 카피 앤 페이스트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카피해서 이쪽에서 실행하는 요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이게 강의하는데 남의 얘기가 안 되고 계속 잘 따라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의한 파일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거 놓고 옆에다 본인의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더라도 복사를 하더라도 본인의 파일에서 실행을 시켜봐야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다 보면 계속 점점 남의 얘기가 돼버리면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서 타이핑을 하거나 혹은 타이핑이 좀 놓쳤다라고 하면 복사를 해서라도 이쪽 파일에서 꼭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강의안을 그런 식의 용도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파이썬 랭귀지 문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변수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이 메모리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메모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이 돌아가는 거 보면 CPU 있고 메모리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보통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용도가 뭐냐면 메모리라는 거는 작업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메모리에 뭔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CPU는 당연히 이걸 연산을 해서 처리를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임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파일에다가 우리가 저장한다라는 얘기는 이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같은 걸 작업을 하다가 엑셀 저장 안 하고 다 날렸네? 라는 의미는 뭐냐면 메모리는 휘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휘발성이라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전부 다 날아가는 그런 영역이 휘발성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뭔가 종료가 되면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 이거를 저희가 파일에다가 저장한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파일에다 저장한다 라는 의미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디스크에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있는 것과 디스크의 차이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 데이터가 여전히 남아있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뭔가 하나 실행하면 예를 들어서 A는 1을 집어넣어라.
라고 실행을 하면 메모리의 어떤 영역에 이렇게 영역이 잡히면서 거기에 뭐 1이라고 1이라고 이렇게 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A다. 나중에 A 더하기 1을 하면 이거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1을 더하라는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제가 메모리를 계속 그릴 건데 이 메모리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메모리에 뭔가 쓰여지는 거, 라이트가 되는 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프로그램에서 내가 뭔가를 실행했을 때, 실행한다는 거는 우리 주피터 노트북으로 보면 Shift 엔터죠. Shift 엔터를 실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이퀄 1.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A 이퀄 1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 이건 실행입니다. 실행을 하면 아까 그 메모리 영역에 1이라는 곳이 어딘가에 영역이 잡혀서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중에 이 A를 저희가 꺼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건 실행되는 순간,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는 파일의 저장, 우리가 명시적으로 저장하라 이런 걸 누르는 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주피터 노트북으로 쓰는 이 파일 자체도 메모리에 떠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떠 있다가 우리가 이거 파일에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이 안에서 뭔가 실행했을 때 그게 또 새로운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또 어떤 특정한 파일로 저장하세요. 그럼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주피터 노트북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 자체도 메모리에 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관장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라 라는 거는 이 자체를 파일에 저장하라는 뜻이고 이거를 우리가 사용 중에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파일에 저장하라 그러면 또 파일에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뭔가 올려서 메모리는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흔히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작업대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는 작업대고 뭐 디스크는 창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타입 및 변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변수라는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변수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A는 1을 저장하고요. 뭐 B는 2를 저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 A는 지금 현재 1이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A에다가 제가 1을 더해서 이걸 만약에 C에다 저장하세요. 그러면 A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C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제가 A는 2라고 얘기했을 때 변수가 어떤 식으로 저장된다고 그림을 그리냐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영역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 실제 1이 저장이 되고 A라는 곳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러면은 A는 이게 이제 그 메모리에 보시면 우리 그 디스크나 이런 애들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영역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 바이트는 8비트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다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다 주소가 있어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갖고 쭉 해서 막 수만 번째까지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A 이퀄 1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어딘가의 영역에 빈 영역을 이만큼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1이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A라는 변수가 여기에 있는 주소값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번지다. 그러면은 A가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라는 거를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그림. 어떤 곳에 저장이 돼 있고 A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드렸고 요걸 저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는 왜 변수라고 부르냐면 A라는 곳에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면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면서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100이 됐다가 1000이 됐다가 계속 바뀌면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a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어도 a를 갖다가 1로 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2가 나올 것이고 a를 100으로 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얘는 101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변수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변수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왜 타입이 있냐면 변수를 저희가 나눠놨어요. 이 변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어떤 변수는 실수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어떤 변수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2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에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은 1이나 2나 3이나 이런 식으로 정수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실수로 쓰면 되지 굳이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내가 정수만 저장할 건데 실수를 저장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려면 영역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퍼포먼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네가 실수를 쓸 게 아니라면 정수만 저장하는 곳에다가 쓰세요 라고 해서 요거를 타입을 다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저장할래, 나는 ABC를 저장할래 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얘는 정수를 저장하는 것과 저장하는 규칙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는 보통 변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타입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입을 어떤 타입이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흔히 랭귀지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이 타입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랭귀지는 대충 허용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변환되는 거.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수의 타입을 엄격하게 지키는 아이예요. 보통 우리가 스크립트 랭귀지의 특성들은 타입을 잘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파이썬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파이썬이 변수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나는 A라는 애를 정수만 저장할래 라고 미리 선언합니다. 미리 선언하고 A에다가 1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줄에서 A에다가 문자열 ABC 이렇게 집어넣으면 원래 다른 랭귀지는 이 자체가 에러예요. 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키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A는 1 이렇게 하는 순간 A가 정수 타입으로 인티저라고 해서 인트라고 보통 씁니다. 우리가 인트 타입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A는 ABC 이렇게 만약에 바꿨어요. 그래도 파이썬이 잘 동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아, A라는 애는 인티저도 저장할 수 있고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는 애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는 않아요. 이를 여기다 좀 다시 써볼게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면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A는 1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영역에 1이 딱 저장이 되면서 여기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A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A는 ABC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새로운 영역에 ABC라는 문자열을 잡고 이 가리키고 있던 걸 끊고 이쪽을 가리키게 돼요. 근데 얘는 문자열이죠. 문자열. 그러면 A의 타입이 원래는 정수였다가 A의 타입이 문자열로 바뀌었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얘가 바뀐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이 1자리에 ABC를 만약에 대신 넣었어. 그러면 이거는 타입이 바뀐 거죠. 근데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1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메모리에 ABC를 잡은 다음에 이 연결 고리를 끊고 이쪽을 가리키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새로운 변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파이썬에서 타입 오류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재할당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섞어 쓴다든가 이 변수를 막 다르게 쓴다든가 이럴 때는 분명한 오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보고 파이썬을 변수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파이썬은 변수 타입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아이고 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A가 꼭 인티저만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타입이 바뀐 거예요. A가 인티저라는 타입인데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A가 인티저라는 타입에서 문자열 타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타입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B는 제가 2 이렇게 해놓고 A하고 막 B를 더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을 막 섞어 쓴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다. A면 A, B, A 1이면 1, ABC면 ABC 이렇게 정수면 정수, 문자열은 문자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전환은 되지만 왔다 갔다 쓰거나 섞어 쓰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 저희가 A는 제가 1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A는 1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근데 제가 이 밑에서 A는 2로 바꿨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2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롭게 할당을 2 하고 A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여기를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죠. 이거 왜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파이썬은 변수 타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타입에 따라서 첫 번째는 수정이 가능한 아이, 수정 가능한 아이가 있고, 수정 가능한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 불가능한 변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오류를 내느냐 안 내느냐, 남의 거를 받아서 내가 해봤더니 오류가 났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정 가능한 변수와 수정 불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인티저 같은 애들은 수정 불가능한 변수예요. 수정 불가능한 변수. 근데 A 1에서 2로 바꿨잖아. 수정 가능 아니야? 아닙니다. 얘는 이게 1에서 2로 바뀐 게 아니라 새롭게 할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정 가능한 변수는 뭐야? 수정 가능한 변수는 어떤 게 있냐면 파이썬에서 리스트 같은 애들이 있어요. 리스트는 제가 만약에 LST는 제가 1, 2, 3 리스트는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변수인데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런 애들을 리스트는 만약에 제가 리스트의 이 부분을 5로 바꿔줘 라고 하면 실제 이 부분을 5로 이렇게 바꿉니다. 5로. 이거는 수정 가능한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당된 영역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 가능한 영역, 가능한 변수예요. 근데 얘는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할당하고 이 연결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정 불가능한 변수. 근데 이런 인티저 같은 애들은 어차피 그 숫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수정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하고 가장 대비되는 애가 튜플이라는 애가 있어요. 튜플도 똑같이 이런 애를 나타내는데 1, 2, 3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 부분을 5로 바꿔라 라고 하면 이건 오류가 나옵니다. 이건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는 안 돼요. 하려면 이렇게는 돼요. 새롭게 할당하는 거예요. 1, 5, 3으로 새롭게 할당하고 여기를 끊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정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가능한 변수는 스스로를 요 영역을 바꾸는 거고 수정 불가능한 변수는 재할당만 될 뿐 요 멤버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인티저 같은 애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나 우리는 그냥 A가 1이었다가 A가 2로 바뀌니까. 근데 이렇게 열거형 변수들은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배울 건데 대부분은 수정 불가능한 변수예요. 대부분은 수정 불가능. 그래서 튜플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수정 불가능한 변수인데 수정 가능한 변수는 대표적인 애가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리스트라는 애가 있고 딕셔너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수정 가능한 변수고 수정 불가능한 변수는 뭐 숫자 애들 다 얘네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문자열도 수정 불가능한 변수. 그 다음에 튜플 이런 애도 수정 불가능한 변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게 어떤 데 활용을 할 때 수정 가능한 변수냐 수정 불가능한 변수냐 이거는 중요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뭐 이거를 외워가지고 수정 가능한 변수는 이거고 저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질을 알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것만 알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타입은 그 담는 데이터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데이터 타입 쭉 한번 볼게요. 보시면 int, 정수형, 그다음에 플랫이라 그래서 소수점까지 있는 실수, 그다음에 불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많이 다른 랭귀지에서도 많이 있는데 참 거짓입니다. 참 거짓. 두 개만 담을 수 있고 요거는 저희가 예약어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앞에만 대문자인 true와 앞에만 대문자인 false 이렇게 색깔이 벌써 변했죠? 네, 이건 예약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 equal true다. 그다음에 B equal false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걸 쓸 때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냐라고 찍으면 이제 1 이렇게 나오고 B가 뭐냐 그러면 B는 이렇게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이런 거 혹시 말 나온 김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C는 false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좀 헷갈리니까 그냥 1, 2, 3 C는 100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에 A는 뭐 10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제가 그래서 이걸 실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A가 뭐니? 이렇게 찍으면 1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막 타이핑을 막 하다가 제가 C는 100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C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에러가 나왔는데 name C는 define 되지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 메모리에 로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건 뭐냐면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C가 여기 있잖아, 위에. C는 100이라고 할당이 됐잖아. 근데 왜 C가 아직 디파인이 안 됐대? 메모리에 실행이 안 됐대. 무슨 얘기냐면 아직 C 꼴 100을 제가 실행한 적이 없어요. 아까 이걸 지운 상태에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실행했지, 이거를 있는 상태에서 C 꼴 100을 제가 실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셀상에서 먼저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누구부터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해줘야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고 그래야 디파인이 된 거예요. 실행을 해야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다 보면 분명히 위에 C가 있는데 왜 없다 그러지?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실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행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대부분 에러가 나오면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에러가 이렇게 붉은 글씨가 탁 나오면 깜짝 놀래요. 또 뭐가 안 되나? 근데 사실은 에러를 잘 읽어보면 거의 90%의 뭐가 잘못됐는지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이렇게 또 내가 싫어하는 에러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뭔가 정보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러가 엄청 길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에러의 제일 중요한 부분 대부분 마지막 줄. 여기도 보면 name D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내가 여기서 뭔가 실행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시면 돼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옆에다가 파일을 띄워서 직접 이렇게 타이핑도 해보시고 A도 10 넣어보시고 C 100 넣어보시고 D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 그냥 구경만 하게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피터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볼 때 이거는 C에다가 100을 할당하라는 뜻이죠. C는 100으로 할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C를 디스플레이 하고 싶으면 원래 원칙은 이겁니다. 프린트 C를 하라.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 버리고 C 이렇게만 해도 출력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원래는 정석에는 원래는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파이썬의 기능이 아니라 아이파이썬, 주피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피터는 셀의 마지막 부분을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셀의 마지막 부분을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도 찍고 B도 찍고 C도 찍고 싶어.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찍고 싶어.
그러면 C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바꿔서 이렇게 찍으면 B만 나오죠. 네, 이거는 명시적으로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이 셀에 여러 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셀에. 그 중에 마지막 줄만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석으로 내가 이걸 다 찍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다 출력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편하게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맨날 찍다가 네, 이렇게 찍다가 나 A도 찍고 싶은데 그랬더니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출력은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 C 어떡하라고 그냥 C만 덜렁 찍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피터가 이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셀의 마지막 부분만 여러 줄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 줄이 있을 때 셀의 마지막 부분만 디스플레이를 해준다. 네, 요거를 좀 참고적으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변수를 이렇게 할당하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int 정수형, flat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 그 다음에 boolean 아까 true, false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str이라고, 그 다음에 list 얘네들은 저희가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tuple, 딕셔너리, set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리스트나 튜플은 여러 데이터 앞에 있는 타입의 조합이에요. 조합.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애들. 원래 다른 랭귀지에서는 얘네들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료 구조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서 써요. 어레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지만, 근데 저희 파이썬에서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프로그램 랭귀지. 그래서 그렇게 굳이 사용자가 안 만들어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애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뒤에서 어떤 용도인지 다시 볼 겁니다. 참고적으로 none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none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equal none 색깔이 변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예약어로 다 잡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수로 쓸 수 있는 건 파이썬에서 예약어로 잡아놓지 않은 걸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f 이런 애들은 색깔 변했죠. 이런 애들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예약어로 잡아놓은 거야.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A equal none 이렇게 하고 나중에 A를 찍어보면 이렇게 none이라고 아무것도 할당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이게 어디다 쓰일까 싶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none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다. 아무것도 아직 할당하지 않았다는 데이터 타입도 있다. 이걸 미리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능한 변수와 수정 불가능한 변수 이렇게 있죠. 여기 사전형이 딕셔너리고 집합이 셋입니다. 이게 뭐 한글로 써 있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원어 그대로 씁니다. 이 랭귀지 다 영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복사, 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A equal 1 이렇게 한 다음에 B equal A 이렇게 하면 결국 B에다가 1을 할당한 거하고 같죠. 이렇게 됐을 때 메모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 예를 들어서 A가 1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B equal A라는 걸 실행하는 순간 B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여기를 같은 곳을 가리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B라는 곳을 새로운 곳을 만들어서 얘를 카피한 다음에 여기를 1이라는 것으로 카피한 다음에 얘를 가리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하는 경우를 저희가 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B는 뷰, 그 다음에 뭐 레퍼런스 여러 가지 포인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개념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곳을 가리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카피해서 다른 곳을 가리키게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같은 곳을 가리키는 상황이라면
제가 A를 100으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가 1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B도 자동으로 100으로 바뀌겠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를 가리키는 곳이라면 A를 100으로 바꿔봤자 B는 여전히 1이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어떠냐?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인티저 같은 수정 불가능한 변수애들은 거의 카피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메모리의 효율을 위해서 메모리를 계속 카피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범용 랭귀지라서 요 부분이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거를 계속 카피하면 너무 메모리가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원본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뷰로 바라보는 쪽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패키지 같은 걸 배우면 걔네들은 심할 정도로 이렇게 가능한 한 카피를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왜냐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하는 게 굉장히 컴퓨터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일이고 가능하면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이냐 100이냐 이 정도지만 나중에는 이 1이 100만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100만 개짜리를 계속 카피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피를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 네, 파이썬이 속성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를 복사할 거냐 바라보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인트 플롯 이런 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정수는 표현법에 따라서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표현법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10진수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다 용도가 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2진수밖에 몰라요. 사람은 10진수가 편리하죠. 근데 이제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좀 알아보기 쉽고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뭐 약간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일반인들은 16진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프로그램 오래 하신 분들은 16진수가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 진법이나 진수에 대해서는 우리 중학교 때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표현법만 다르지 결국은 똑같은 게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10진수로 A = 365 이렇게 하고 B로 이렇게 2진수로 8진수로 16진수로 이렇게 하고 A를 찍어보면 365입니다. D를 찍어봐도 365예요. B를 찍어봐도 365죠. C를 찍어봐도 365입니다. 이게 365, 10진수 365를 2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8진수, 16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장은 다 똑같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티저, 정수를 저장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수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뭐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2개 더한 거. 그리고 2개 더한 걸 새로운 변수에다가 뭐 할당.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디스플레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줄이 KK라는 곳에 할당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수는 별다른 게 없고 이렇게 연산을 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원래 뭐 저장 방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FA는 3.14.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보셨죠? 요게 이렇게 띄어서 한번 쓰면 2의 2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의 2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곱하기 10 곱하기 10 요거하고 지금 같은 거죠. 지금 10의 2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대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 10의 2승이니까 소수점 2개 밀리니까 FB는 아마도 314.1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FA는 3.14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수 타입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뭐 이 숫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불린 타입은 아까 여기 색깔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는 똑같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true and true면 true, true and false면 false, true or false면 true 이런 거 있잖아요. 둘 다 참이면 참, 참 것이면 거짓 뭐 이렇게 조건이 and 조건으로 붙느냐 or 조건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건문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if문 같은 걸 쓰는데 if 이렇게 해놓으면 요 영역은 참이면 이걸 실행하라는 뜻이죠. 참이면 이걸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행이 안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O하면 참이 나오겠죠. 전체가. 그러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rue, false 불리어는 if문, 조건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도에서 우리가 그래서 결과가 true야 false야 이걸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판단하는 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럼 뭐냐면 반복과 분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지만 1부터 100만까지 더하는 건 사람 손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죠. 근데 반복문을 돌릴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고 싶을 때 분기문이 필요합니다. 조건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조건문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전체가 true야 false야. 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true, false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리언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아예 타입 자체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그 데이터 타입을 쭉 살펴볼게요. 저희가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이 타입 에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A를 찍으면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A의 타입이라는 함수에다 이렇게 묶어주면 타입이라는 곳으로 묶어주면 얘가 인티저다라고 알려줘요. B를 불러보면 플랫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에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타입 에러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타입을 찍어서 이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잘 타입이 뭔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저희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자열 생성은 이렇게 합니다. 쿼테이션으로 막아줘요. 쿼테이션으로. 보통 우리 다른 랭귀지에서는 하나의 문자냐, 문자열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그냥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S를 그냥 이렇게 문자 하나를 쓰나 이렇게 여러 개 헬로 월드를 쓰나 A를 쓰나 H를 쓰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한 글자라도 다 문자열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SA라는 곳에 헬로 월드가 들어간 거고요. SB에 이런 문자열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찍어볼까요? SA는 뭐니? 라고 하면 헬로 월드죠. SB는 뭐니? 그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싱글 코테이션이 아니라 더블 코테이션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표현은 싱글로 돼 있죠. 내부적으로는 똑같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싱글을 쓰고 언제 더블을 쓰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편한 거. 근데 뭐 이게 더블 코테이션 쓰려면 스페이스 눌러야 되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편한 거 쓰시면 되고 그럼 왜 나눠놨냐?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싱글로만 해놓으면 뭐 그 문자열 안에 싱글 코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자열 안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안에 싱글 코테이션이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이게 에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부분 저희가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역슬래시를 쳐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밖에를 더블 코테이션으로 막아줘. 그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안에 만약에 더블 코테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밖에 싱글로 막아줘. 밖에 싱글로 막아줘. 이런 장점이 있어요. 파이썬의 문자열은
문자열 안에 더블 코테이션을 쓰고 싶으면 밖을 싱글로 막아주고 안에 싱글 코테이션을 쓰고 싶으면 밖을 더블 코테이션으로 막아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당장 생기죠. 그러면 안에 더블 코테이션도 있고 싱글 코테이션도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건 답이 없죠. 이거는 저희가 이스케이프 문자라 그래서 역슬래시를 쳐주면 역슬래시 다음에 나온 싱글 코테이션은 내가 문자열을 막는 그 문법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싱글 코테이션을 쓰고 싶어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스케이프 문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역슬래시로 막아주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SS에다가 엔터 혹은 뉴라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요. A, B, 엔터, C, 엔터, D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에러예요. 얘는 우리 스크립트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을 뉴라인으로 엔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파이썬이 해석을 못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파이썬이 문법을 줬어요. 앞에 싱글 코테이션을 3개를 주세요. 뒤에도 3개로 막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엔터, 여기에 나오는 엔터를 데이터 안에 저장해 줄게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SS를 찍어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나왔죠. A, B 한 다음에 역슬래시 N이 나왔죠. 역슬래시 N이 여러분들이 치신 엔터의 저장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좋게 뿌리려면 정확하게 정석대로 프린트를 하시면 돼요. 프린트를 하시면 정석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더 훨씬 보기 좋나요? 근데 프로그램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사이에 엔터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에 엔터가 있구나. 여기에 엔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가 엔터라는 용어도 쓰지만 사실은 뉴 라인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새로운 라인.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싱글 코테이션 아니고 더블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신에 막는 것도 더블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뉴 라인이 들어간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코테이션 3개로 막아주세요. 코테이션 3개로 막아주세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자열이 좀 복잡하죠.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문자열인데 여기 안에 만약에 제가 역슬래시를 쓰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역슬래시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취급을 하려고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근데 문자열 안에 역슬래시 스스로를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역슬래시를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역슬래시가 하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굉장히 많을 때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파이썬이 문법을 하나 더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코테이션을 문자열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다가 R이라고 붙여주면 이걸 row, RAW, 날 것 그대로의 뜻입니다. 이걸 붙여주면 여기에 뒤에 나오는 역슬래시를 특별한 문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다 써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뭔가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다가 프로그램 남이 짜놓은 걸 볼 때 나 문자열은 배웠는데 앞에 R은 뭐지? 이런 게 생소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하다 보면 하나씩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양하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뭐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해놓고 그럼 문자열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클래스라는 어떤 그 문자열을 담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메모리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A는 1이라는 걸 담고 있고요. SS는 ABC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요.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안 생겼고 조금 더 뜯어보면 이렇게 더 크게 생겼어요. 더 크게 생겨서 안에 데이터도 갖고 있어요. ABC.
근데 이 밑에 뭐도 있냐면 뭔가 기능을 하는 애도 갖고 있어요. 기능을 하는. 우리 함수라고 얘기하는, 나중에 클래스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런 애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카운트 뭐 이런 애도 갖고 있어 스스로.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SS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래서 데이터도 갖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는 함수도 스스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어떻게 쓰는 거냐? SS는 A, B, C 제가 이렇게 할당하는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SD 아까 SS라고 했지만 SD.count 하고 여기에 역슬래시 n을 주면 이 문자열 안에 역슬래시 n이 몇 개니?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요거죠. 요거 지금 하나, 둘, 세 개. 요걸 세 주는 거예요. 세 주는 거. 그럼 역슬래시 n 말고 이 문자열 안에 A가 몇 개니? 이거 A도 세 개인가? B가 몇 개니? B는 없나 보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 안에 내가 준 게 몇 개니 세 주는 애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점이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내가 속해 있는 곳 안에 있는 뭔가, 그게 기능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 안에 있는 세부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카운트라는 걸 갖고 있어서 ss.count 이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요 문자열 안에 A가 몇 개 들어있니? 이걸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쓸 때 요런 애들을 우리가 클래스를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워낙 유용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보시면 요 A의 10 이거는 우리 나중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인덱스를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이렇게 영역을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 인덱스가 다 달려 있어요. 얘는 0번째, 얘는 1번째, 얘는 2번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SS에 대괄호를 해가지고 0번째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A가 들어있는 거예요. SS에 1번째는 뭐니? 그럼 얘는 B가 들어있는 거죠. SS에 2번째는 뭐니? 그러면 얘는 C가 들어있는, 이런 식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문자열뿐만 아니라 모든 파이썬의 열거형 변수에 다 해당하는 문법이에요. 이렇게 대괄호는 인덱스를 가리킨다. 몇 번째냐? 그래서 이거는 열거형 변수일 때, 열거형 변수에는 문자열, 그다음에 그 리스트, 뒤에서 배울 거지만 문자열, 리스트, 그다음에 튜플,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거형 변수일 때 이렇게 인덱스는 몇 번째냐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저희가 여기 밑에 문법을 보면 A equal this is a string 해놓고 A의 10번째라고 하면 여기가 0번째 세볼까요? 0번째 1, 2, 3, 4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5, 6, 7, 8, 9, 10 여기입니다. S. 그래서 이걸 따로 한번 해서 실행하고 A의 10번째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S입니다. S. 그럼 제가 밑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S의 10번째를 F로 치환해줘라는 거예요. F라는 문자열로 치환해줘.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할당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에라냐면 문자열이 수정 불가능한 변수라서 그래요. 요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 바꿀 거면 아예 전체를 재할당하고 A에 F에 C로 전체를 재할당하고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이렇게는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해서 요 멤버만 바꿔줘. 이거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LST 같은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LST의 1번째를
4로 바꿔줘. 네, 4로 바꿔줘. 충분히 바꿔준다, 얘는. 얘는 수정 가능한 변수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얘가 Li인 이유는 수정 불가능한 변수의 문자열을 따로 할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L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건 된다는 거예요. A 안에 replace라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트링을 롱 스트링으로 바꿔줘 하면 얘는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있던 스트링 자리가 롱거 스트링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왜 지금 수정 불가능한 변수라는데 얘는 왜 바뀌었어? 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this is string 이게 이렇게 변수로 쭉 있었어요. 근데 replace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재할당을 하고 재할당을 해서 새로 바꾸고 얘를 끊고 얘를 가리키게 하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수정 불가능한 변수라서 L하고, 이거는 여전히 수정 불가능한 변수지만 다른 영역에다가 재할당하고 바꿔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건 바꾸는 게 가능하네, 이런 거를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우리가 사실 인티저하고 플랫하고 스트링 이렇게 세 가지밖에 못 살펴봤지만 사실은 문자열이나 인티저나 이런 애들이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저희가 개념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제로 파이썬 문법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변수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다. 네, 대부분 나중에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이제 우리 다른 소스들, 남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많이 가져다 써요. 근데 내가 조금만 바꾸려고 그러는데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저희가 에러를 수정할 수 있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말씀드렸어요. 좀 그냥 단순한 부분은 앞으로 좀 빨리 가더라도 개념적인 부분은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변수와 타입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